되겠다, 크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선택을 해서 이것도 이제 스스로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점으로 해서 여기 잡고 흐름을 잡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뭐 색감 변화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우선 어떻게 그리는지 그런 거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뒤로 갈수록 멀리 있는 것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게 투박한 느낌이라서 연필을 약간 어서 오세요 이어서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중간에 아예 처음에 들어가면서 중간에 어두운 거 있으면 먼저 어둡게 해주시고 초가집이 지붕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낮게 시작하는 느낌, 초가집의 특징을 살려가면서 이 속에 있는 칸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크기와 비율들 그리고 이제 재서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있으면 지금 하면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 연필로 지금 소묘하는 느낌이 완전 그 빌딩 같은 건물들이 아니니까 초가집 느낌이 나게 분위기를 잡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에 이렇게 지금 지푸라기 표현이니까 연필선으로 지푸라기 효과처럼 중간에 지붕 날아가지 않게 묶어놓는 끈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잡고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멀리 있는 나무도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좀 뾰족하게 나온 거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스케치 하셔도 돼요. 이제 연필을 먼저 하는 게 이제 기초력을 다지는 것도 있고 연필을 자꾸 다루면서 마음에 자신감을 생기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그림 잘 그린다 해도 연필을 조금 많이 해주면 이제 스스로 단단해지는 그 그림 스킬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수채화를 한다고 해서 꼭 물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연필로 이제 기본 실력들을 좀 쌓아주면 좋다는 거죠. 분위기 잡는 것들이 이렇게 필요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녹색깔 너무 이쁘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두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한 덩어리고 지금 이제 연필로 소묘하는 거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걸 약간 폐화적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이따가 수채화를 할 거는 조금 깔끔한 그림으로 한번 오늘은 해볼 거예요.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다라는 것도 좋은데 내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선택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맑게 할 것이냐, 정말 수채화 전통 기법처럼 뭐 전통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전통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수분 방법, 번짐 위주 그런 것들이 이제 선택으로 하는 건데 이따가는 약간 맑은 느낌으로 할 거고 자, 이 정도에서 이제 분위기 잡은 다음에 기둥이 몇 개인가 여긴 3개가 있고 여긴 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자로 잰 듯이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완벽적인 성향은 누구나 있거든요. 근데 그리다 보면 그게 잘 안 되기도 하는데 깔끔하게 그리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너무 정확하게 그린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깔끔한 거하고 정확한 거하고 달라요. 선을 깔끔하게 하는 거지 막 비례나 이런 것까지 너무 연연하면 공부 같아지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림을 재밌게 그려야 되는데 공부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힘들어지거든요. 마음이 힘들면 즐겁지가 않잖아요. 지금 되도록이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필을 끊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내가 조금 더 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을 끊었다가 옛날에 우리가 이제 소묘하는 것처럼 해주면 이제 막 자꾸 틀리면 지우개도 손대고 싶고 이러거든요. 근데 자꾸 손을 이제 같이 연결해서 쓰는 선을 쓰다 보면 뭔가 더 재미있는 놀이처럼도 생각이 들어요. 그 대신에 이렇게 강약강약 선을 쓸 때 한 번씩 더 건드려줄 부분을 이어서 해주기도 하고
집이라는 게 인공물적인 것도 있지만 이 초가집을 선택한 건 자연스러움을 이제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더 한 거라서 이게 뭐 울퉁불퉁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마루 같은 거 마루가 아니라 이렇게 선 나무 토막 같은 것도 있고, 초가집도 종류에 따라 모양에 따라 다 다른데 돌 같은 거랑 앞에 있는 축 쌓은 것처럼 돌 쌓인 것도 있고, 구성이 좋아서 요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잔디처럼 있는데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이런 게 이제 액세서리 역할도 되고, 그림에 표현할 때 너무 못 입은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군데군데 해주시면 그림에 이제 좀 더 정겹게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림자들도 쑥 넣어주면 이걸 더 살릴 수 있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림에는 그림자도 같이 항상 따로 놀지 않게. 이 풀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들을 약간 세워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가로로 하면 퍼져 보여요. 땅이니까 땅은 평탄해 보여서 이제 가로선은 좀 길게 써주고 그 위에 심어져 있는 거라서 풀은 세로 터치를 좀 써주는 거고, 이렇게 끊어지기도 하죠. 길쭉한 거는 길쭉길쭉하게 하기도 하고,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소담스러운 느낌으로 사선도 쓰고 세로선도 쓰고,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여기가 없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필요해요. 또 끊어지지 않게. 그게 이제 조금 더 오래 했는가 아니면 좀 더 그림에 대해서 생각을 더 했는가 차이예요. 없다고 해서 대부분 끊어지거든요. 물로도 마찬가지예요. 연필선도 마찬가지고, 그냥 뭔가 있겠구나 하고 얘한테 집중할 수 있게끔. 여기가 너무 끊어지다 보면 시선이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종이에서도 항상 어디까지가 내가 끝 마무리를 질 건지, 풀을 그리실 때 풀의 모양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깥쪽을 넣어주면서 이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앞에 있는 거 좀 살리고 뒤에 있는 나무는 조금 더 보기에도 진한데, 지금 연필로 할 때는 이렇게 쑥 들어가게끔 진하게 하고, 이따가 채색할 때는 오히려 더 반대로, 그래야지 더 멀리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지금 색깔이 얘는 밝게 되어 있고 얘는 소나무 같아서 더 진한데, 소묘할 때는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수채화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해줘야지 더 멀리 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색감 자체를 다른 톤으로 바꾸거나, 그런 과정들이 어려운데 이건 조금 더 이제 그림 그리시다 보면 알게 돼요. 이 부분을 지금 넓게 잡은 거고요. 지붕들 보면 처마, 이 기와가 아니지만 기와도 마찬가지고, 초가집의 모양에서도 그 밑에는 좀 진하게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그림에다가 조금 더 표현을 하다 보면 그림의 이제 양감 표현이나 빛과 그림자 표현을 조금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필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때 그게 뭐로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꾹꾹 누르는 거. 내가 알 수 있는 그 검은 선의 최대치까지 쓰는 거예요. 약간 쑤시다시피. 그러면 강하고 흐리고가 이제 대비되게끔 하면 얘가 더 중심이 되고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막 꾹꾹 누르는 선 겁나서 못 쓰거든요, 잘.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해보세요. 우리가 나가서 수채화도 하도 좋고 하는데 이렇게 연필로만 슥슥슥 하는 것도 멋있어요. 멋있게 하다 보면 진짜 멋있어지거든요. 자, 이 정도까지.